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현재 시간은 11시 8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다가 월거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도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금 흐름이 파워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좀 나름 생각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목별로 상당히 또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기회는 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타임에 또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던 대로다가 기존에 있던 거 실적이 있고 또 건전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겨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상태가 좀 소소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쯤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또 신규 편입을 좀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을 또 접근해 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뭐 삼성전자는 걱정할 일 없다. 우리 집안일 걱정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긴 하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좀 잡아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눌리게 되면 비중 확대해가는 시점은 분명히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목요일, 금요일 중에 비중 확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너무 겁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비중 5%를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D램이나 낸드 또 이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 또 HBM4에 관련된 부분을 생산에 돌입한다는 것들 상당히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조정을 받을 만한 사유를 주지 않는 삼성전자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 확대 준비도 좀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가다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확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 선수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지들은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자기들은 매수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보통 이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참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프리마켓 거래 방식이 보통 또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뭐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비중 신규 편입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연히 뭐 저는 과감하게 진행할 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크로가 안 좋거나 수급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눌림 들어오면 매수해 줘야 되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지금의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 36만 원 정도가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12개월 포워드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지선은 이 구간이 있겠죠? 그죠? 여긴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매크로가 또 악화되면. 자, 그러면 저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는 비중 확대해주면 되는 것들이다. 저는 상방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진 않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 가는 과정에서 수급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되면 수익 만들어내면 되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방 열어두고 어떻게 뭐 평단 조절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해 놓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한 5, 6%, 뭐 7, 10% 정도 빠진다 하면 왜 겁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릴수록 좋은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잘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리면 매수하는 게 그냥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종목이니까 이것도 삼성전자처럼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충분히 또 드리블해서 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수급이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털고 다시 눌리면 또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좀 언짢은 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폭보다 어떻게 보면 BHI라든지 현대건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은 조금 언짢은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그쪽이 더 움직여주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메인 센터인데 메인 센터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이 안 좋은 때도 자리를 잘 잡으면서 양봉 보이고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 자, 카타르도 LNG선 추가적으로 발주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계속해서 수급 현황은 좋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장대 양봉을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그 험한 그 지난 한 2, 3일 기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가를 갖다 상방으로 밀어 올렸는데 왜 여기서 주춤주춤거려? 그거는 선수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밀어 올릴 땐 과감히 밀어 올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딱 나오면 우리는 바로 뭐 한다? 예, 바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자기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 자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소소하긴 합니다. 오늘은 다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긴 워낙 또 작은 종목도 있고 수급이 워낙 쏠림이 강하다 보면 사실은 그쪽에 따라가게 되면 저는 그닥 이번 주에서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즌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는 제가 상승할 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FST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두자 이거 해서 같이 힘쓰고 에너지 쓰느니 저도 좀 쉬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거 일일이 다 뭐 따라다니고 그러면 뭐 먹고서 뭐 수익 내서 기분은 좋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무 지쳐요. 그런 것들.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동안은 계속 어떻게 수급 현황 체크해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도 짜야 되고, 그죠? 단기적인 흐름도 체크해야 되고, 사실 상당히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귀찮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은 명절 이후부터 4월 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사 뭐 앞으로도 잘 성공적으로 실적 부분 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반등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삼법 개정 부분이 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으니까 이 자리만 지금 잘 지켜준다고 하면 나중에 또 한 번 정도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80만 원 아래쪽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뭐 한다? 예, 평단 조절한다. 이 종목은 그냥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냥 바로 그냥 5%, 10%이 정도는 밀어주는 건 아주 가볍게 밀어주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거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2 글쎄요 여러분들 뭐 오늘은 수급 현황이 상당히 좋죠. 뭐 우리가 매수한 구간에서 거의는 이 아래서 다시 끌림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냥 눌리게 되거나 이렇게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42,500 우리 자리는 확인했잖아요. 아, 저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42,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 오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것들, 요 자리 근처 어딘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는 것들은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도 신제품 나왔겠죠? 뭐 그런 것들 새롭게 신규 론칭하고 또 열심히 또 세일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신제품 판매하는 것들, 그러면 또 어떻게 단가가 또 높아지잖아요. 할인 판매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비수기든 성수기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 회사가 실리콘2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R도 좀 보고 있는데, APL 같은 경우는 워낙 주당 단가도 높고 또 윗단에 있잖아요. 그럼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매크로 현황 있죠?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시그널은 받구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1분기, 2분기 가면서 꼭 한번 꺼내야 될 게 코스맥스 혹은 한국 콜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해본 생각인데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종목 한두 개 정도만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소외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로템 뭐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로템 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실적 발표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때 수급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쎄 이 정도 우리가 평균 주당 단가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뭘 손을 쓰겠습니까? 굳이 뭐 내버려 두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알아서 올라오면 내버려 두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좀 손을 좀 대주고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 작업을 하면서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다 알아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안 올라오는 애들 이 한두 개가 있는 것들 그건 나중에 때가 돼서 수급이 돌아갈 때 그다음에 그 업종 업황들이 개선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손을 대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분기별로 사이클 딱 한 번씩은 다 돌아요. 업종별로 좋은 것들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선, 방산, 원전, 뭐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 화장품 물론 시즌별로 좀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믿음을 좀 가지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S&P 다이내믹스는 뭐 K 라인, 자주포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하는 것보다는 S&P 다이내믹스 거래하고 있는 것이 좀 속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이나 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우리가 상당히 또 파워팩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적 부분은 제가 보면 국내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주가의 하방은 경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 3월 달에 동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 보유 비중도 30%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슈도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조금만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요건 명절 이후에 올라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다. 그때쯤 돼서는 비중 확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목금 정도에 여러분들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업사이드 넣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오늘 뭐 평단 조절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요거는 22%일 수도 있고 23%일 수도 있고 25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우선 물량 아껴두면 좋죠. 뭐 돈 많이 안 쓰고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볼 땐 드리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인선에서 있는 것들 우리 충분히 이제 맞추긴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하방 열어놓고 또 한 번 또 기다려 봐야죠. 저는 어차피 이게 글쎄요, 실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전부 요즘 바이러스 돈단 말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것 떠나서 일단은 북미 거래처가 생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출은 가지고 가는 회사라고 좀 올해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22돈 하단 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매수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요건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왜 움직였을까라는 부분을 갖다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잠깐 거래하고 말아서 좀 제가 글쎄요,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빈 공간이 있거든요. 예, 이 공간만큼은 채워주는 그런 모멘텀 나올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결과적인 주가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분기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LB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눌림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평단 조절 여러분들 이야기 드려 다시 또 이야기 드리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들고 있으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선을 거는데 그 스펙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 한 번만 더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가다 이쪽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 얘가 그러면 뭐 움직이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평선상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수렴 때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다 모이는 이 구간 자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위로 가든 아래로 내려꽂던 둘 중에 하나인데 3월달 장은요 위로 올라가는 장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주고 기다려 주시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것도 쭉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과정까지는 기다려 주셔야지 보유자 영역에서 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리뷰 체크하는데요. 지금 내려갔다 올라 제가 아래로 쭉 눌려가지고 자리 잡을 때가 중요한 이게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눌려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정도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22도표 윗단으로 올라오는 거 요거 확인하고요. 뭔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역의 하단과 이 구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에 특히 이제 오늘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동종목은 역시 우리가 과거에 거래했던 10만 8천 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얘네들이 드리블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0만 8천 원에 들고요. 아무 걱정 없이 말이면 들고 가다 수가 쭉 올라오니까 수익 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넉넉하게 이제 여기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2편 크로스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됐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이연된 부분, 유럽에서 지금 매출 들어오는 마일스톤이 좀 지연된 부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거 떠나서 일단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새로운 또 SC 제형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도 진행되고 나면 제가 볼때 주가 리바운딩 들어올 수준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뭐 우리가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여기 있잖아 11만 5천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롱숏 거래할 때 써야 되는 포지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주간이지 전투적으로 지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너무 현금 많이 지출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구간이라 저도 뭐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하지만 저도 가끔가다 미스테이크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선순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이번 주 제 기분 같은 딱 두 종목 정도만 수익 내고 지나가면 2월달 딱 또 월말에 또 대여섯 종목 수익 내면 기본 목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본 같은 거 하나 팡 쳐주고 올라가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무리수는 별로 없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조선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자, 근데 그 부분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한 번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무거운 거 들을 때는 한 번에 쓸 때까지 힘을 축적해 놔야 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들을 집중을 하면서 가면서 나중에 기회를 보는 것들이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이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로 생활에 긍정적으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